네, 이제 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스케미아라는 거는 피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흐르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피가 그냥 갑자기 흐르다가 멈췄어요. 멈추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호흡곤란이 생겨요. 네, 호흡곤란이 생기는 거는 보통 pH가 낮아져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뒤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네. 보통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닌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가져온 건데, 또 뭐 있을까요? 피가 멈췄어요. 그냥 흐르지 않아요, 갑자기. 심장이 그냥 멈췄다든가, 아니면 혈관이 막혔다든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피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피가 왜 흘러야 되는지, 돌아야 되는지, 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답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네? 감각이 안 통해요. 신경들이 일을 못 하게 되죠. 신경들이, 일을 못 해요. 왜 못 할까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맞아요. 야,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요. 산소만 공급이 안 될까요? 네. 제가 PPT 올렸구나. 제가 생각 까먹었네. 왜 이렇게 정확하지? 네. 네, 뉴트리언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는 글루코즈나 글루타민 이런 서플라이가 안 돼요. 그래서 신경도 자기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생기는 그 이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뉴트리언트랑 옥시젠이 공급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산소는 우리 몸에서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산소는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는 뱉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산화탄소는 그럼 정체가 뭐고, 산소는 왜 필요할까요? 그, 맞아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이 생성되는 거예요? 네, 이산화탄소가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라고 하거든요. 부산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연료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되게 뭐 포도당도 될 수도 있고, 아미노산도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열심히 에너지가 돼요. 이 에너지가 제가 첫 시간에 ATP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화폐단이다. 얘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덩어리라서 지금 당장은 못 쓰는 건데요. 이 ATP는 당장 쓸 수 있는 화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 ATP를 만드는데 CO2가 중간에 만들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이 O2가 여기 한번 작용을 하죠. 이 과정들을 한번 보고 그러면 이 O2가 없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포도당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도당, 영어로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근데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막 여러 개 있으면 그게 탄수화물인 거거든요. 물론 포도당뿐만 아니라 다른 과당, 잣당 뭐 이런 다양한 당들이 있지만, 이름 그대로 탄소의 수화, 물, H2O, 수가 물 숫자예요. 그래서 탄소에 물이 붙어 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카보하이드레이트인 거죠. 카보가 탄소거든요. 하이드레이트, 이 요게 이제 물이라는 뜻이어가지고, 탄수화물, 탄소에 물이 붙어 있는 구조다. 지방은 어떤 구조죠? 지방은, 인지질은,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고요. 그 지방산에 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다른 구조인데, 그냥 지방만 생각을 해보면,
C와 H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탄화수소. 걔네들 이게 물이 없다는 건 O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고 탄수화물은 CHO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에 물이 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포도당의 구조입니다. C가 6개가 있고요. 물이 6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탄소 6개에 물이 6개니까 산소가 6개, 그리고 한 H가 12개 붙어 있는 이게 포도당의 구조가 됩니다. 이 포도당이 보통 우리 몸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또 제일 많이 쓰는 물질이에요. 물론 모든 세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심장세포는 조금 다르게 쓰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 뇌는 포도당만 먹는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굶으면 막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도당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포도당 캡슐 먹나요? 먹어요? 있죠? 그 포도당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녹여 먹는 게 있어요. 그냥 포도당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때 먹는 이유입니다. 그 뇌가 포도당만 써서 그래요. 근데 이 포도당이 지금은 엄청나게 커다란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 상태로는 에너지로 바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글루코즈가 쪼개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한글로는 해당 과정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글라이코라이시스라고 해요. 글루코즈가 깨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루코즈가 깨지는 이 과정들을 다 아실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당연히 없고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글루코즈가 처음 쪼개지는 과정에서는 ATP가 사용되거든요. ATP가 2개 정도가 사용이 돼요. 근데 이 글루코즈와 피루부산, 파이루베이트까지 깨지는 과정에서 NADH 하나가 생성되고요. 또 ATP가 생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ATP가 2번 쓰이지만 이게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반으로 쪼개져서 이 과정이 2번 일어나는 거라 ATP가 2개가 더 생성이 되고요. NADH 요게 2개가 생성이 됩니다. NADH가 생성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2개의 ATP가 추가적으로 생성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도당이 깨지는 과정을 아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깨지는 과정에서 2개의 ATP와 2개의 NADH가 생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과정 중에서도 이미 에너지가 생기고요. 요 NADH도 뒤에서 볼 거지만 요것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이 NADH도 에너지로 바뀌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세포 몸의 주인은 우리 세포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너 죽어라는 시그널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포 자살을 일으키는 데도 중요해요.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는데도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그것보다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NADH가 사용이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보면은 파이루베이트까지 만들어졌죠. 우리 몸에서 글루코즈가 쪼개져서 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2개의 NADH가 만들어지면서 파이루베이트가 생겼단 말이에요. 얘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들은 쭉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TCA 사이클이 이렇게 쭉 도는데, 뭐, 옥살로아세테트, 알파 글루타레이트, 뭐, 숙시닐코에, 숙시네이트, 푸말레이트, 이렇게 쭉 가요. 돌아요. 이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 이름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NADH와 FADH가 또 여러 개가 생겨버려요. 근데 아까도 여기 뒤에서 이 NADH도 에너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이 파이루베이트를 또 쭉 분해하면서 여러 개의 NADH, 개수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NADH, FADH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CO2가 생기는 거예요.
포도당이 지금 탄소가 6개짜리라고 그랬죠. 탄소가 6개짜리인데 이게 2개의 파이루베이트가 됐으면 이 파이루베이트는 탄소가 몇 개짜리인 거예요? 2개가 됐으니까 3개짜리인 거예요. 이 3개짜리가 이 아세틸코에 2개짜리로 또 바뀝니다. 2개짜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연히 하나 떨어져 나가겠죠. C가 탄소 하나가.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이 TC 이 2개 탄소 2개짜리인 아세틸코에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돌려면 탄소의 양이 바뀌면 안 되겠죠. 들어온 만큼 또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탄소가 또 나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글루코즈가 6개의 CO2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CO2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NADH, FADH 얘네는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산소가 이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NADH와 FADH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높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갈 수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가 컴플렉스 1에서 3, 4, 컴플렉스 2에서 3, 4로 그 전자가 흘러갔거든요. 그냥 흘러갑니다. 이게 얘네가 전자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낮은 위치까지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건데, 이 흘러갈 때 그냥 흘러가면 재미없잖아요. 흘러가는 과정에서 뭐 하나를 또 좀 만져주고 이게 바꿔줘야 얘네가 변화를 일으키는 흐름인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까지 아시면 좋아요. 아시면 좋은데 요 중간에다가 프로톤을 집어넣습니다. 그 흐르는 힘으로 전자가 흘러가는 힘으로 프로톤이 이쪽으로 쭉 축적이 돼요. H 플러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HA 플러스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여기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농도 경사가 생기잖아요. 이 농도 경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농도 경사를 만들고 끝나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문을 딱 여는 순간, 농도 경사가 있을 때 문을 여는 순간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갑자기 훅 흘러갈 수 있겠죠. 그 흘러가는 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댐에다가 물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댐에서 문을 딱 열면 물이 막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전기를 만들 수 있죠. 그 물이 흘러가는 힘으로. 그 전기를 만드는 댐 역할을 하는 게 이 ATP 신세테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아놨던 H 플러스가 훅 다시 돌아가요. 요 안쪽,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훅 들어가요. 이 에너지에 의해서 ATP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톤이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프로톤이 이쪽에 막 쌓이고 이 쌓였던 프로톤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이 흐름에 의해서 ATP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자가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은 3가 받아줘요. 3는 4가 받아줘요.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4가 전자가 꽉 찼어요. 그럼 3에서 4로 못 넘어가겠죠? 그럼 3도 꽉 차요. 3가 또 꽉 차면은 1이 3로 못 넘어가겠죠. 전자가 흘러가야 되는데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정체되지 않게 이 전자들을 쭉쭉쭉쭉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산소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산화 혹은 환원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이 산화라는 게 전자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의 의미는 2개가 있어요. 산소가 붙는 게 산화고요. 또 하나는 전자를 뺏는 게 산화인데 산소가 전자를 굉장히 잘 뺐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전자를 뺏는 과정이 산소가 되고요. 이 산소가 전자를 뺏으면서 무엇이 생성되냐? 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사람들 중에 물 거의 안 마시는데 물 거의 안 마시는 분 있으세요? 물 여기도 있으실 수 있는데 물 진짜 거의 안 마시는데도 잘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물이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그 밥을 통해서도 물이 생성되니까 어느 정도 물이 아무것도 안 마셔도 필요한 만큼의 물이 생성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아예 안 마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산소의 역할은 그런데 그럼 산소가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가 안 흘러가죠. 그럼 여기가 정체돼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 요 NADH, FADH가 전자를 뺏겨줘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다른 사람한테 빨리 줘야 또 자기가 또 포도당을 통해서 전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를 못 주니까 NADH 상태, FADH2 이 상태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럼 얘네가 쌓여요. 그럼 쌓이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ATP가 필요하잖아요. 세포는 계속해서 ATP가 필요한데 글루코즈가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ATP가 이미 생성된다고 그랬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글라이콜라이시스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NADH가 쌓이면은 이 글루콜라이시스가 계속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NADH를 다른 데다가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파이루베이트를 락테이트로 바꾸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네이즈 LDH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NADH를 사용해 버리고요. 이 과정에서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어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해요. 에어로빅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에어로빅이 이게 그 에어로빅이에요. 왜 에어로빅이냐? 공기를 많이 마시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많이 마시는 운동이라고 해서 에어로빅인 건데 앞에 A가 붙거나 AN이 붙으면은 없는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네미아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가 없는 어네어로빅. 그래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글라이콜라이시스다. 그래서 이건 의료는 아니지만은 발효할 때 이렇게 공기 중에 뚜껑 열어놓고 발효하는 음식은 거의 없죠. 우리도 김치도 다 뚜껑 닫아놓고 항아리 닫아놓고 발효하잖아요. 그게 요거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락테이트. 젖산 발효. 발효는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젖산 발효와 에탄올 발효가 있는데 에탄올 발효는 술 만드는 거고 젖산 발효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발효식품들이 요 과정에서 락테이트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락테이트가 생기면 NADH가 소모가 되니까 다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ATP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글루코즈가 있는 한 산소가 없어도 어느 정도 ATP가 생성될 수 있는 요 흐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기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산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어떻게 분해가 되고 그 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ATP가 생성되고 NADH가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NADH가 전자를 흘러가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산소가 사용이 되는 거고. 근데 산소가 없다. 그러면 이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물질들이 쌓이고 그러면은 NADH가 쌓이는데 NADH가 쌓이면 포도당이 계속 분해가 안 돼요. 왜냐? 포도당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NAD가 필요해서 그래요. 얘가 필요한데 지금 얘가 쌓여있는 상태니까 안 되는데 얘를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컨버전 되면서 사용해버림으로써 해당 과정을 계속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공기가 없는 상태, 옥시젠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글라이콜라이시스니까 어네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 LDH는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엔자임이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얘는 세포 밖에 존재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거든요. 근데 언제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얘가 세포 밖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언제 나갈까요? 세포가 죽을 때 나갑니다. 세포가 팡 터져 죽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LDH가 디텍션이 된다. 그럼 세포가 죽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피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아직 건강검진은 안 받아보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LD 혹은 LDH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혈액검 혹시 부모님 건강검진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LD라고 써 있는 게 있고 혹은 LDH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건강검진에서는 보통 LD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마커냐? 우리 몸에서 지금 세포가 많이 죽고 있다. 그걸 보는 지표고요. 그래서 그게 늘어났다. 그럼 어딘가에선 세포가 죽고 있으니까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정말로 많이 측정하는 세포사 지표가 돼요. 네, 이거는 좀 딴 얘기였지만 이제 오늘 의료에서는 중요한 엔자임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락테이트가 쌓이게 되는데 이 락테이트가 우리가 뭐라 불러요? 한글로? 젖산이라고 부르죠. 젖산이에요. 이 락테이트 자체가 산인 건 아닌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H 플러스 프로톤이 생깁니다. 근데 얘네가 피가 안 통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있으면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피가 안 통하면 이 젖산이나 나 CO2나 이 바이 프로덕트들이 있잖아요. 얘네가 제거가 안 돼요. 그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숨 차다고 한 게 산이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숨 쉬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CO2 농도라 그랬거든요. CO2 분압. 그 CO2 분압이랑 또 하나가 O2 분압이랑 그다음 pH가 있었어요. pH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산성 쪽으로 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숨을 더 쉬고 싶어 하는 트리거가 생기는데 이게 산이 제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숨이 차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얘기한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락틱 액시드나 이런 액시드들이 쌓여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어,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걸 자세하게 보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본다면, 혈관이 막혔어요. 혈관이 막혔으면 우리 뭐 해줘야 되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어요. 막혔으면은 산소도 공급 안 되고, 포도당도 공급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네, ATP가 안 만들어져서 산소가 이제 안과 밖에 구분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트륨이 막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가 터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뚫어줘야 돼요. 그죠? 그거를 리퍼퓨전이라고 합니다. 퍼퓨전이 없었다가 다시 생긴 거잖아요. 막힌 걸 뚫어줬으니까 리퍼퓨전 재관류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케미아 동안 엑시드가 엄청 쌓였잖아요. 락테이트와 엑시드가 막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pH가 낮아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뚫어주는 순간 갑자기 정상적인 그냥 피가 막 오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개의 그 정상적인 혈관과 이 세포, 원래 갑자기 산성으로 되어 있던 이 세포의 pH의 격차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pH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만약에 얘가 pH가 1 정도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 그럼 프로톤의 농도가 평상시에 비해 10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그냥 정상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럼 농도 경사가 10배의 농도 경사가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산을 막 퍼냅니다. 세포 안에 너무 산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산을 막 세포 밖으로 퍼내게 돼요. 그럼 그 과정 중에 그냥 프로톤만 퍼내면 전기적으로 평형이 안 맞잖아요. 전기 원 플러스 하나를 내보내면 원 플러스 하나를 받아야 이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받아요. 소디움을 막 받아요. 이거는 JCI라는 정말 좋은 전을 나왔는데 그림이 틀렸어요. 이거 화살표가 반대예요. 근데 어제 이것보다 좋은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연구 발표 때도 이 그림 썼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 틀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논문 막 진짜 좋은 저널에서도 이거 그림,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림, 정말 이 전문가들도 그림 틀릴 정도라는 얘기는. 소디움이 막 들어와요. 그럼 소디움이 막 들어오면은 세포가 터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세포를 밖으로 퍼내야겠죠. 그래서 세포를 또 밖으로, 이 소디움이 들어온 거를 밖으로 퍼냅니다. 밖으로 퍼내면서 또 그냥 퍼내면 또 안 되잖아요. 뭘 하나를 또 반대급부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칼슘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로톤을 막 퍼내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칼슘 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근데 이게 칼슘이 적절할 때는 괜찮은데 엄청 고농도가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로 막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ROS 활성산소가 막 생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받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를 받으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공장 나니까 산소가 전자를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막 불안정하게 받아요. 그럼 중간에 얘가 물까지 천천히 흘러가야 되는데 물까지 돼서 안정적인 물질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 물질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나와버려요. 그걸로 이제 ROS라고 하거든요. 뭐 수프록사이드, 하이드로포록사이드 그리고 하이드록시 라디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ROS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어요. 그것을 리퍼퓨전 인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퍼퓨전 인저리가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엑시드, 락틱 애시드가 제거되지 않고 쌓여 있었던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스케미아를 할 때 옥시젠이 서플라이 안 되는 거, 뉴트리언트가 서플라이 안 되는 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웨이스트 프로덕트들이 제거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이스케미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다.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펄스전이 우리 피가 흘러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옥시젠을 공급하고요. 글루코즈나 같은 뉴트리언트를 공급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것도 펄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잘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뛰는 역할, 심장이 뛰면서 얻는 이점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공급돼야 될 걸 공급해주고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그럼 심장이 어떻게 뛰지? 심장이 어떻게 펄퓨전을 일으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우리가 운동할 때 이렇게 락테이트가 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나이, 20대 초반의 나이에서 젖산을 들어봤으면 보통 다 운동 때문에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산소는 열심히 공급이 잘 돼요. 운동할 때. 근데 운동할 때 어때요? 아까 제가 스쿼트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쪽 스쿼트를 한다고 하면은 이 허벅지 부위에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급은 되는데 공급보다도 필요한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락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산소는 공급이 되지만 글루코즈가 더 빨리 분해되면서 락테이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락테이트도 막 그냥 천천히 만들어지면 그냥 제거가 돼요. 천천히 만들어지면 잘 제거됩니다. 근데 너무 빨리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거되는 속도보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많아지죠. 그러면은 운동하다가 이 부위가 어떻게 돼요? 락테이트가 축적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몸으로 느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쪽 부분에 락틱 엑시도시스가 발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퍼티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발이 무거워지는 느낌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달리기 할 때는 발이 가볍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다리가 무거워지거든요. 네, 스쿼트를 하다가 갑자기 어, 내가 100kg까지 할 수 있다라고 치면 100kg까지 계속 했는데 마지막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100kg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게 요것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락틱 애시드가 쌓인 거예요, 그 근육에. 그러면은 pH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세포가 제 기능을 잘 못하죠. 그래서 근육이 뛰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으로는 뛰고 싶은데 근육이 안 움직여서 못 뛰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스쿼트를 하면서 이게 일어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전에는 일어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이 현상이 요 락틱 엑시드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운동하다가 보통 그날은 그래도 꽤 어찌저찌 걷겠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아픈 경험 있으시죠? 그거는 요거랑 달라요. 그게 뭐냐면, 운동하고 며칠 뒤에 이제 알이 배기는 거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손상이 되잖아요. 손상이 되면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염증 세포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염증 때문에, 근데 운동하고 나서 며칠 아픈 거고요. 보통 하루에서 이틀 뒤가 더 아프다. 이것도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알배기고 나서 당일보다는 하루나 이틀, 특히 보통 한 이틀 뒤가 제일 아프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젖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운동하다가 갑자기 발이 안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그 부위가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 그게 이 락테이트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우리 몸이 그 뒤에 아픈 거는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락테이트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웁니다. 그것을 젖산 역치, 락테이트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그것을 키우는 훈련을 또 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아실 필요는 없고, 운동하다가 락테이트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는, 이거는 1시간, 2시간이면은 다 제거가 잘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물론 너무 운동을 극심하게 해가지고 근육이 파괴되는 병이 있어요. 랍도마이올라이시스라고, 가끔 기사에서 막 체벌 때문에 막 스쿼트 하다가 보니까 뭐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빨간색이었더라, 검은색이었더라. 그럼 그게 이제 랍도마이올라이시스인 건데, 그런 비정상적인 거 빼고. 근데 락테이트가 우리 몸에서 운동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병적인 것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7.25 이하까지 떨어지면, 우리 몸의 pH는 7.35에서 45, 굉장히 타이트하죠. 원래 7.4인데 0.05 정도만 오차가 있어요. 그 외의 오차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만큼 pH에 되게 예민한데, 이 7.25 이하로 떨어졌다. 이 젖산 때문에 그걸 이제 락틱 애시도시스라고 하고요. 조직의 산소화가 감소가 되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부분에 산소가 안 가거나, 어떤 부분에 너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헤모글로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이 없어져 버렸겠네요, 우리 몸에. 그래서 산소가 운반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온 조직에서 이 락테이트를 만드는 과정들이 쭉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쇼크라고 하는데, 그런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이 락틱 애시도시스의 원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락틱 애시도시스가 생겼다 그러면 원인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조직 어디에선가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됐거나, 산소가 너무 많이 필요해진 비정상적인 상태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락틱 애시도시스고요. 요걸 또 얘기하자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오늘은 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락틱 애시도시스랑 비슷한데, 술 마셔서 생기는 산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릭 케토애시도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여러분들, 맨날 술만 마시는 분들이 응급실에 왔다, 술 마시고 막 힘들어서 막 구토하면서 응급실에 왔다, 이럴 때 많이 마주칠 수 있는 문제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술을 마셨어요. 그럼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NADH가 또 생성이 되거든요. NADH가 생성이 되면 이게 원래는 락테이트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맨날 술만 마셔가지고 영양분이 좀 없는 분들, 시아민도 없고 글루코즈도 별로 없는 분들에게는 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도 잘 안 나타나게 되면서 포도당이 없는데 이거를 처리할 방법들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지방산을 이용해가지고 케톤 바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술만 맨날 마셔요. 그럼 포도당도 없고 뭐 시아민이라는 중요한 비타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래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패스웨이들이 또 있는데 NADH가 증가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우리 몸에 포도당이 막 없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니까 포도당 대신에 지방산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뇌는 포도당만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는 포도당이랑 케톤 바디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케톤 바디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케톤도 산이거든요. 그래서 케토엑시도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일이 있을 때 요런 증상들을 갖고 나타나는데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술을 한번 잠깐 또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의 농도가 요 취기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알코올의 농도가 조금 50에서 100mg per 데시리터 요 정도 있다. 그러면은 소위 하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이런 거를 가지실 수 있어요. 이거를 느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직 예과 1학년 지금 뭐 술 좋아서 마시는 분들 있으세요? 술 좋아서 마시는 아니에요? 맞군요. 네, 강제로 마시는 경우들도 요즘은 좀 많이 줄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때여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상으로 더 넘어가면, 어, 모터 펑션이 고장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음주 테스트를 할 때 일지액성 걷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돼요. 균형 잡는 게 잘 안 되고, 말부터 이게 혀가 꼬인다 그러죠? 그런 혀가 꼬이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마시면 스튜퍼. 갑자기 막 자죠? 사람들. 이거 자는 것보다 더 심각한 당뇨이긴 해요. 스튜퍼는 원래. 네. 원래 자는 건 드라우지니스라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단계인데 어쨌든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더 높은 농도로 가면 코마.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레스퍼레터리 디프레션이 생겨요. 술이라는 게 억제제인 거 아세요? 이니비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난폭해질까요? 이거는 그냥 아예 흘려들으시라는 건 아니고 시험에는 뭐 내실 필요 없는데 이니비터 딱 우리 몸을 억제하는 애인데 왜 난폭해질까요? 절제를 억제시켜서.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프론탈 로비라고 하는 뇌에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두엽, 프론탈 로, 파리에탈 로, 템포랄 로, 그리고 오시피탈 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프론탈 로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뇌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절제하고 이게 프론탈 로브에서 많이 하는데 걔가 억제돼서 그렇습니다. 프론탈 로브이 억제돼서 결과적으로는 호흡 중추도 억제해서 너무 많이 마시면 사망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번에 마약 얘기하면서 다룬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에탄올이 그리고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요. 에탄올이 있어요. 근데 에탄올이 두 단계로 거쳐서 분해가 됩니다. 이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아세테이트가 생기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름부터가 조금 무섭죠? 이게 아세트를 빼고 알데하이드를 붙이면 포름알데하이드예요. 굉장히 무섭게 들리시죠? 포름알데하이드. 실제로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숙취를 일으킨 거 아니고 술 마셨을 때 갑자기 얼굴 빨개지고 어지러워지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얘 때문입니다. 술 마시는 중간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패스웨이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에탄올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굉장히 작아요. C가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이미 위에서 흡수가 쭉쭉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 위험하겠죠. 이게 흡수가 빠른 물질들이 보통 중독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음식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느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안주바에 세운다고 하잖아요. 많이 뭘 먹는 사람들이 들 취하는 이유가 흡수가 느려져서 천천히 취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 흡수되잖아요. 네, 다 흡수되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게 천천히 취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네, 그 끝나고 나서 고생하겠죠. 이미 마신 만큼. 근데 요 에탄올이 지금 얘가 취기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는데 분해되는 요게 인덕션이 돼요. 인덕션이 된다는 거는 에탄올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늘어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똑같이 먹었는데 에탄올이 빠르게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어요. 그러면 들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술 마시는 분들이 소주 한 병만 마셨어도 예전엔 취했는데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한 병 반에서 두 병으로 매일 술을 마시면은 그 주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얘가 인덕션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군대 갔다 온 친구 혹시 선생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술이 약해졌다는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살짝 느꼈습니다. 아, 살짝 느끼셨어요? 이게 군대 갔다 와서 술 주량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얘가 인덕션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오랫동안 술을 못 마시잖아요. 군대 가면. 그래서 얘가 다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휴가 나와서 특히 남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막 그 휴가 나왔으니까 반가워서 술 마시는데 예전에 한 병 마셨던 친구가 반 병 만에 취해버린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랜만에 휴가 나온 군인들이 잘 취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얘가 독성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빠르게 분해가 되줘야 돼요. 아세테이트로. 그래야 우리 몸에 안전한데 얘는 인덕션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아무리 술을 오래 마셔도 얘가 인덕션이 안 되는데 얘는 인덕션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똑같이 술을 마실 때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몸에는 그 더 안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높아지니까 여기저기 공격을 하고 다녀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진짜 좀 많은 특이한 유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만 말씀드린 요 엔자임 ALDH거든요, 그게.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요거 2에 액티비티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양인이고 실제로 알코올 검색해보면 코리안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혹시 내가 그렇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그러세요? 대체? 우리나라에 진짜 흔해요. 우리나라에 10%랬나? 이게 제가 퍼센트도 저번에 성신여대에서 강의할 때는 조사도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게 지금 적다 그랬잖아요. 그럼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드는 괴롭게 하는 것. 머리 아프고 피부 빨개지고, 막 토할 것 같고, 그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괴롭죠. 술을 마시면 괴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술을 잘 안 마시겠죠. 그게 금주약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이설피람이라고 하는 약과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슬라이드에 여기 다이서피람이라는 약이 있었잖아요. 이게 금주를 도와주는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내가 술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진다. 이게 사회생활하고 할 때는 막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약을 먹지 않아도 이미 금주약을 먹고 있는 거와 똑같은 상태인 거다. 돈을 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이제 금주를 도와주는 약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기전이 다르고요. 이 다이설피람이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탄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어, 케토 엑시도시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탄올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톡식한 물질인데 에탄올이 분해되는 거는 인덕션이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되는 거는 인덕션이 안 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어, 다음 주는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레포트를 그냥 아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한 시간당 시험 문제 두 문제씩 어떠세요? 너무 많나요? 제가 몇 주 여기에서 시험을 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주, 한 강의 하나당 시험 문제 두 문제씩 내시면은 한 28문제에서 30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주는 이제 시험 아닌 걸로 뺄 거니까 30문제가 좀 안 되겠죠? 그걸로 이렇게 레포트를 가름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시험 문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출제하는 걸로 어떠세요? 아주 많지는 않죠? 한 주에 두 문제면. 근데 그리고 조금 수정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낼 때. 여러분들이 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거는 누가 냈다. 아예 그 위에다가 이름을 적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가산점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당 두 문제씩 시험 문제 만드는 걸로 결정하고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